자, 다시 하락장이 왔죠. 이게 8월 중순에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8월 한 중순 말 정도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그때도 아마 다들 좀 약간 부담을 느꼈을 텐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 주변의 반응을 봤을 때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락장이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실제 하락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단 평소가 우선이 되어야 하락장에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락장이 무서운 이유. 이거 당연하죠. 뭐일 것 같습니까? 하락장이 무서운 이유.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greed and fear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마켓에 대해서 욕심이 지배하고 fear가 지배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초심자를 좀 벗어난 사람들이면 fear에 의해서 투자를 못한다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죠. 대부분 주식을 좀 한다. 특히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확신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이 남아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를 남겼다고 쳐요. 그럼 이 10%는 그냥 놀고 있는 건데, 노는 돈을 그냥 둔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사실 내가 지금 이 10%를 더 넣으면 기회는 계속 보이는데, 여기에 넣으면 이거 2배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0% 수익을 더 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안 들더라도 어쨌든 현금이 놀고 있는 꼴을 못 봐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은 99%, 100%도 많고, 그래도 좀 남겨놨다 95%. 요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죠. 운 좋게 그 전에 뭘 팔았어요. 혹은 이게 계획적이지 않고 우연적으로 현금이 뭐 20, 30% 남았다, 혹은 50%, 혹은 마켓 타이밍을 했다. 나는 마켓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50%를 남겨놨어. 그래서 하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바이를 많이 했어. 요거 잘한 거 아닙니다. 사실 마켓 타이밍 할 수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려고 했고, 실제 정말 경제에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많죠. 심지어 여기에 미치는 요소도 많은데,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요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주식이 하락을 지금 할 거야, 혹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사기꾼에 가까워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했다고 자랑을 한다. 내가 그래 이럴 줄 알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 이게 좀 불안하더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이거는 한두 번 맞추는 거지, 이걸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요거와 1번, 2번 우연, 이거 두 개를 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0%에서 15%,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많게는 20%, 이걸 항상 남겨두는 거, 이게 대처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락장 대처법이라고 예전에 19강인가 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분명히 한 달 전, 한 달 좀 넘게 전에 분명히 올렸지만, 제가 샘플이 적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제 주변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개선된 것 같진 않다, 여전히 현금이 없더라 라는 생각에 갑자기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누이 말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말로 한번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나는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전에도 말했듯이 풀로 베팅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이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남기고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래 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사람의 성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습관을 잘 들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물론 제가 풀베팅을 하라고 했지만 현금 남겨두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1,000만 원일 때 10%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남겨둔다. 내가 이거 남겨서 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습관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만 원 남기는 것도 아까운데, 내가 나중에 10억의 자산가가 됐어요. 그러면 10%면 1억이고 15%면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이 CMA에서 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이거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습관을 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10%에서 15% 혹은 내 성향상 20%다 라고 생각했으면, 요 정도의 돈을, 내가 10억을 포트폴리오 운영한다 그러면 2억이겠죠. 20억을 한다 4억일 테고요. 요거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계좌에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는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왜냐면 상승장에 오롯이 다 못 먹거든요. 상승장에 20억이 그대로 있었으면 2배가 났으면 40억인데 괜히 4억을 빼가지고 32억밖에 안 됐어. 플러스 4억 하면
현금 해가지고 36억인데 그러면은 이게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 못 벌었네. 결국에는 이걸 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항상 이거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1번.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평소에 남겼다고 칩시다. 그럼 평소에 남겨서 이번 하락장을 이번에 이제 10월에 들어서 내려가는 지금 이 하락장을 언제 멈출지 모르죠. 지금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와 하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10월에 이 하락장을 지금 맞이했어요. 현금을 저번에 제가 8월 강의에 말했던 걸 새겨듣고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나 20%.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또 하자면 자, 오늘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지금이냐? 지금 들어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갈까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섭지가 않죠. 그렇다면 심리적으로는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이란 거는 여러 가지로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거를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딱 핀포인트 여기 바닥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대충 한 요 정도 운이 좋으면 요 정도 이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추측을 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예측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어쨌든 어느 정도 이쯤이면 바닥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바닥이라는 것은 1번 심리적으로 그리고 2번 수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1번은 무슨 말이냐? 심리적으로는 모두의 손발이 얼어붙는 그 순간이 사실은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가 생긴다면 바닥이 아닌 겁니다. 사실 정말 많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주변에 정말 오래 하셨던 수십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현금이 충분히 없다. 그렇다면 내려가는 하락 국면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버틸 수는 있겠죠. 인내를 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즐길 수는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현금이 없는데 포지션이 다 주식인데 내려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인버스를 사지 않고서는. 그래서 사실은 현금이 항상 있어야 두 발 뻗고 자고 이게 내려갈 때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즐겁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내려가니까 그래 잘 됐네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세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뭘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즐거운 겁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내려갈 때 손이 얼어붙는데 정말로 얼어붙는 그 순간에는 이제 얼어붙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좀 이따가 사야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락의 초입 구간에서 이게 내려갔다고 칩시다. 하락의 초입 구간에서 이게 바이가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남았던 현금까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홀드를 해요.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여기서 다시 용기가 생겨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기가 생기는 구간은 여기와 여기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한참 올라갔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요 구간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용기가 생기는 건 사실 여기도 아니죠. 거의 한 여기죠. 예전에 하락을 다 회복하고 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용기가 오히려 생기고 여기로 내려오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데 두렵다고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사야지. 나중에 살 거야. 나중에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면 사실 바닥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적으로. 근데 이 심리 갖고만 투자할 거냐 할 때 약간 사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번째 수치적인 부분입니다. 수치적인 부분. 그게 무슨 말이냐? PER과 PBR 혹은 다른 자기만의 근거를 통해서 회사가 얼마나 싼 종목이 많이 보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수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종목 수가 많아야 전반적인 시장의 색깔이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싼 게 많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만 보고 있으면 싼 게 많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시장의 색깔을 알 수 있는 거죠. 싼 게 많아졌구나. 너무 싼데? 이거는 좀 너무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 아까 그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결합을 해서 어떤 종목을 바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제가 말했죠. 용기를 좀 다들 낸다고 했으니까 그래 바닥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한 수치적으로 내가 정말 너무 싼 게 이건 너무하다라는 게 발견이 됐다면 그냥 사도 되는 겁니다. 바닥이 언젠지 누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냥
추측컨대 심리적으로 대충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지, 크게 바닥이든 말든 사실 그 바닥하고 상관없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주식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딴 애들이 바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발견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시장의 색깔을 봐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실천에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15% 20% 현금을 놔두고 이번 하락장에서 심리적으로 수치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은 사람들이 용기를 좀 못 내는 국면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바이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잠깐 녹음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 지겨운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녹화를 했지만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하락장 대처가 좀 어려운가를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하락장 대처가 어려운 이유, 이거 하나는 뭘까요? 항상 다른 이유로 하락을 시작하기 때문, 그리고 하락이 생각보다 더 깊고 길게 오기도 한다. 요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2007년 8년 피크를 지나서 위기가 온 금융위기, 이거는 미국의 하우징 버블, 이 이전에 하우징 버블로 위기가 온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뭐 중국도 좋았고 뭐 이런 생각은 했겠죠. 중국의 성장 엔진이 좀 멈추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은 했겠지만 여기서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그 뒤에도 유럽 위기 뭐 등등등 있었지만 최근으로 치면 코로나가 있었고 팬데믹으로 위기가 같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또 최근에는 인플레로 위기가 온다. 이것도 생각을 못했죠. 예전에는 디플레만 걱정을 했지 인플레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인플레, 1에서 2%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인플레는 굉장히 경제에 되게 좋은 거다, 디플레가 오히려 위험한 거다라는 걱정을 다들 했지 인플레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도한 인플레가 생기니까 또 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우리는 전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위기,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다음에 전염병이 크게 발발하면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다 액션 플랜을 세웠을 텐데, 그게 좀 저도 옛날에는 과거의 위기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처해야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그 다음 위기는 이것과는 굉장히 무관한 영역에서 옵니다. 확률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은 다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기존의 전염병을 아주 뛰어넘는 뭔가 굉장히 파괴적이거나 뭔가 상상 못한 수준이 아니라면 보통 놀라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주가의 흐름은 기업 이익과 이게 같이 장기적으로 보면 동행하기도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으로 놀라거나 패닉에 빠져야 하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폭락장이 오려면 사실 예상 못한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또 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위기 왔을 때 폭락이 일어나는 깊이죠. 깊이나 길이, 시간이죠. 요게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내려가면, 처음에 좀 내려갈 때는 야 이거는 저평가 국면이다 하면서 바이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6월 7월에 좀 해가지고 그냥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왠지 바이일 것 같아가지고 역시 바이가 맞았어 하다가 다시 더 내려가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 바닥을 핀포인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부터 살 때다, 바닥이 다 왔다 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몇 달 안에 핀포인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내려가가지고 되고 있었다고 치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보면 나중에는 여기나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굉장히 크게 중요치 않은 시점의 선택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바닥이 근처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저평가 종목이 많다, 살 게 많다. 그리고
기회가 많다.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지, 바닥이 정확하게 지금이다 라고 거시경제적 데이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걸로 해서 추정해가지고 지금이 바닥이다 혹은 지금이 더 빠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싸지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조금 싸면 용기가 나지만 많이 싸지면 용기가 안 나요. 그 재밌는 일입니다. 조금 싸면은 손해도 덜하고 지금쯤 사면 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불을 탄다고 하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싸졌어. 반토막이 났어. 삼성전자 9만원에 살려던 사람들 이제 5만원이 됐죠. 5만원이 돼서 이제 정말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도 이제 이때의 전망이나 상황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때 정작 못 사는 겁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 상관없이 가격을 책정하면 지금은 이제 살 때인데, 분위기가 그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욕심, 사실 저는 이 욕심이 투자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Greed and Fear에 의해서 시장을 지배를 받는다. 시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Greed로 인한 Fear지 그냥 이거 자체가 독립적이진 않다. 그래서 사실 욕심을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내려갈 때 돈을 집어넣게 된 이유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기회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이제 욕심을 이미 냈었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걸 기다린 시간이 길잖아요. 이게 자기가 욕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지치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게 6개월이 되고 9개월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게 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표현이 하방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막연해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돈을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얘기를 다시 더 이어가 보자면, 막연한 데서 돈을 넣는 거, 그러니까 막연해 언제까지 이게 내려갈지 모르겠어, 혹은 옆으로 갈지 모르겠어, 어쨌든 오를 기미는 안 보여, 약간 요거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그것 또한 욕심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때 넣으면 너무 막연할 것 같거든요. 지금 싼 거 많다는 건 인지를 하는데, 이거를 돈을 넣는 순간 내가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사실 이 기간이 혹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는 우상향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많이 사람들이 외쳤듯이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 과거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이 욕심상으로는 이거 할 바에야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대안들 생각을 해보고, 하다못해 뭐 예금을 하더라도 금리가 이만큼 나오는데 내가 과연 이 투자를 해서 이번에 성과가 괜찮을까, 2022년은 괜찮은 해일까, 2023년은 괜찮은 해일까,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막연함을 투자하지 못한다, 막연한 시기에.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터널이 있으면, 터널을 들어가서 이게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이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타임 피리어드를 줄이고 싶은 거죠, 이 시간을. 근데 막연하게 빛도 안 보이는 이 순간에 집어넣어야 거의 바닥 근처인데, 그게 정확하게 알 수도 없거니와 이게 막연하게 엄청 기다릴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투자 선인들이 많이 말했고 경험도 분명히 많은데, 바닥이라고 하면 대충 이런 시기라고 다들 얘기하니까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주식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막상 상황을 맞이하면,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매번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다르고 깊이도 달라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지치고,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이 욕심이 이거 막연하게 기다릴 바에는 다른 걸 하라, 혹은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기다렸는데 이거 언제까지 될까 정말 모르겠다 하니까 손을 놓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바닥을 그냥 지나치고 나중에는 한 이쯤에 다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구나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요 시기를.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정확하게 여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6월 7월에 말했다시피 여기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괜찮다 하는 건 여기서부터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걸릴지 어떤 깊이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략 한 이즈음이다,
어쨌든 기회는 많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가치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매매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리에 지배받지 말고 예전에 내가 이 가격이면 싸다 생각했으면 그 가격에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토막이 나면은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반토막이 났으면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평가를 분위기에 지배받게 이 분위기로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멀리 봤을 때 이런 위기도 맞이할 수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한 이 정도의 가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했다면 다시 한번 최근에 재평가를 해보고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일단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하락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지치고 힘들고 그거는 이해하지만 사실 예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적절하게 나눠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낮은 국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너무 싸거든요. 제가 한국이 좋은 기회다 했을 때는 미중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그리고 뭐 캐펙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모든 상장사, 상장 국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싸거든요. 지배구조 이슈, 인구가 줄어든다. 요즘에 유난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구 줄어든 거 뭐 옛날에는 몰랐습니까? 항상 인구 통계적인 거는 길게 보면 언제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제 와서 안 좋게 보는 이슈가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 뿐입니다. 좋은 부분이 있고 한국에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증시가 내려가고 수학기비가 많아지고 하니까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보게 된 것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기회가 많았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지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장을 떠나면 올라갈 때 너 돈 못 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존버를 하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저도 어디선가 봤었고 여러 번 들었긴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 공감이 안 가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와 느낌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을 떠나면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원래 샀던 거보다 더 싸진 거잖아요. 주가가 내려갔다 하면. 그러면 사실은 백화점 타임 세일이거나 맥도날드 런치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 싸졌는데 당연히 사야지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데 지금 도망가면 앞으로 돈을 이렇게 올라갈 건데 돈 버는 기회를 분명히 놓칠 거야 라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반은 저주고 반은 자기 합리화, 나는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나는 돈 벌 거야 라는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했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괴로움이 원천이 아닌가. 감정의 원천.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를 선택하는 것도 좀 괴롭다는 거고 너 앞으로 떠나면 더 괴로울 거야. 올라갈 때 남들은 돈 버는데 너는 못 버니까 괴로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매번 그럴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말을 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어서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괴로운데 이걸 참고 견뎌야 나중에 정말로 더 괴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뭔가 주제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하락장에서 괴로움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매력적이다, 너무 싸다 라고 느끼는데 요 감정의 차이가 무엇에서 오는 걸까 했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변동성이 유난히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위를 향할 때는 당연히 즐겁겠지만 내려가는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두 번째 현금이 없던지 무리를 해서 괴로운 사람이 있겠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자기의 어떤 변동성 감내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변동성 특히 하락 변동성 왜 올라가는 장만 봤잖아요. 만약에 2020년에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1년 가까이 혹은 반년 가까이 하락을 겪었는데 이 하락 변동성이 나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빨리 끝내고
간접 투자로 전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변동성에서 이제 기대하는 건 최소 그래 나는 주식이랑 안 맞으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1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죠. 변동성이 나랑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기가 마이너스 50%가 났다고 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 나 이거 본전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본전하고 나올 거야. 근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1번. 근데 나랑 안 맞으면 이게 꼭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가치 평가를 잘 못했다면. 그래서 단순히 반토막 났다고 싸진 게 아니라 정말로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됐거나 너무 오버밸류 돼서 내려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 가격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더 내려간 가격. 여기서 정상 가격이면 이제 회복을 못하고 손실을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는 국면이 오는데, 과연 내가 이걸 가치 평가를 제대로 했는가? 요게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이게 낫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간접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펀드에 넣으면 얘가 더 성과를 잘 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확정을 짓더라도 그 반토막 난 확정 어차피 손실 실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미 이 가격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거를 파느냐 안 파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팔아서 이 간접 투자에 넣었을 때 이 펀드가 더 잘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성과가 더 잘 나면 기회비용을 사실 생각했을 때 여기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내가 변동성에 맞지 않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간접 투자하는 게 맞아요.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변동성을 내가 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대부분 주식을 할 테니까 현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리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요.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런치 세트 버거를 4,000원에 원래 먹고, 옛날 기준입니다. 뭐 콜라 먹고 한 8,000원 나온다고 치죠. 근데 런치 세트가 5,000원이야.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먹고 싶었어. 그러니까 지금 12시부터 3시 사이인데 2시 50분에 들어갔더니 안 된대.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싶어서 점원한테 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시까지인데 무슨 소리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타임세일 할 때도 백화점에서 초밥 하나 스티커 2개씩 붙어있고 플러스 유부초밥도 준대. 근데 원래 정가보다 싸.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안 사 먹을 거냐 이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당연히 사 먹겠죠. 모든 물건들은 싸게 팔면은 우리가 정가보다 내려가면 되게 기뻐합니다. 물론 명품이 오픈런해서 너무 올라간 거 빼고 일반적인 상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지면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왜 홈플러스에서 파는 치킨도 막 줄을 서서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안 그럴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요소입니다. 주식도 기업 가치라는 게 있고, 가치 대비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즐거운 건데, 그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게 괴로운 이유는 현금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금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포션이 있다면 싸졌을 때 와 조금만 더 싸지면 내가 좀 사야지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금의 비중이란 건,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10에서 15%, 많을 때는 20%, 더 많으면 30% 이렇게 유동적으로 관리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적합한 현금 비중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아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잘 자느냐, 아무 생각 없이 밤에 잘 자느냐. 제가 주식하면서 저는 주식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있습니다. 내일 정말 사고 싶은데 해서 못 잔 적은 있어요. 그건 있는데 이거 내려가서 너무 괴롭거나 저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포트폴리오를 잘못 구성했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에 안 맞거나, 아니면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 이상의 현금이 있으면 와 저거 내려가면은 진짜 이제는 정말 엄청 기회인데, 그게 정말로 제대로 평가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게 꼭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주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번 제가 그래서 종목을 많이 보라고 한 게 B, C, D인데 얘가 많이 빠졌지만 와 이거 너무 매력적인데? 라는 구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시장이 다 같이 빠지다 보면 꼭 이게 내가 사고 있던 게 그만큼 내려가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지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고, 그 버핏이 얘기했죠. 이걸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돈이 많냐 아이디어가 많냐, 이 차이입니다. 아이디어가 많으면 되게 기쁘고요, 돈이 많으면 이게 좀 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돈보다 아이디어가 많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2020년, 2021년 초중반 요때만 해도 정말로 많았죠. 이 정도면은 나는 진짜 1,000억짜리 펀드를 해도 마음껏 담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정도로 정말로 기회가 많았고, 그 뒤에 개의 문이 빠르게 닫혔다가 최근에 다시 기회가 어느 정도씩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돈보다 아이디어가 많은 이 시기는 굉장히 기쁜 시기인데
시기인데 바이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논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너 지금 괴로운 시기인데 이거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좋은 날 맞이하려면 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좋은 날 맞이하지 못할 수 있어. 왜 안 지켜보기 때문이지. 선반영되기 때문이지. 다 일리는 있어요. 근데 감정의 베이스가 괴롭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괴로우면 내가 안 맞든지 돈이 없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걸 떠나면 돈을 못 벌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싸면 사는 거고, 장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빠진다 한들 살 게 없으면 팔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공부를 안 했겠죠. 당연히 장이 빠지면 싼 게 많겠죠. 그러니까 장이 어떻다 저쩌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보다 아이디어가 많은가 돈이 많은가, 이 차이입니다. 돈보다 아이디어가 많으면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시기가 너무 괴롭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이 시기, 저는 이게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자산을 싸게 샀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요거면 걱정할 게 없는데, 내려갈 때 버티지 않으면 너는 올라갈 때도 못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가 괴로움을 나중에 맞이하느냐 지금 맞이하느냐 이런 걸로 포커스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